오늘은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백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악기의 특징은 중생대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진화를 거듭하여서 최종적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서며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악기 말에 갑작스러운 멸종을 맞이하면서 번성하였던 공룡이 갑작스럽게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 대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공룡이 백악기에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기의 명칭 유래는 벨기에의 지질학자가 이 당시의 지층을 연구하다가 백색의 석회 퇴적암인 백악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백악을 뜻하는 크레타의 파생어인 크레타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백악기라는 명칭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억 4,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기간을 말하게 되고, 이 당시 특징은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해안선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성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또한 초대륙의 대륙성 기후에서 점차 해양성 기후로 바뀌어 나가는 시기였고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의해서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던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고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식물이 생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고, 이 식물들의 눈에 띄는 변화가 속시식물이 나타났던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람과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였다면, 이 시기에는 꽃잎과 열매 등을 통해서 곤충을 이용하거나 동물들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속시식물들이 등장하였다는 점이 식물계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동안은 바람이나 자연환경 등에 의한 우연적인 번식에 집중하였던 식물들이 이 시기부터는 곤충을 비롯한 동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번식을 하는 속시식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유혹하는 꽃과 열매가 열리는 식물들이 속시식물이며, 지금 지구상의 식물 중 90% 이상이 속시식물일 정도로 속시식물의 번식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속시식물의 등장으로 생태계에서는 나비나 나방 같은 곤충들이 등장하여서 식물의 번식 활동을 돕고, 이 속시식물의 번성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로 바뀌게 되면서 육지 환경도 점차 동물이 번성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페른기 대멸종의 영향으로 저산소 환경이 지속되었다가 이렇게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되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대멸종의 피해를 극복해 나가면서 대멸종 이전에 다양했던 생태계로 점차 복원되기 시작하였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해안선의 조개나 산어류와 같은 석회질 동물들이 번성하면서 해안선을 따라 많은 석회질이 퇴적되게 되었고, 이 석회 퇴적암이 백악을 형성하게 되죠. 즉, 이 백악의 흔적은 결국 동식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흔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태계 다양성이 갖춰지자 곤충류에서는 개미나 메뚜기 같은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먹이사슬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곤충류의 번성으로 생태계 기틀이 마련되자 다른 동물들도 진화를 통해 생물학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공룡입니다. 이 공룡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무서운, 놀라운이라는 뜻의 데이노스와 도마뱀을 뜻하는 사우라가 합쳐져서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의 다이노사우루스로 부르게 되면서 공포, 공황을 뜻하는 무서울 공자가 합쳐진 용용자의 공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룡이 무서운 존재가 됐던 이유는 그 외형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가장 근본적인 공포의 대상인 엄청난 크기의 몸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해름기 대멸종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10%대의 저산소 환경이 되자 이 동물들은 원활한 호흡을 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캐리어의 구속을 극복한 공룡들이었죠. 즉, 두 발로 이족 보행을 하면서 상체의 압박을 해방시킴으로써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육상의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백악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해양에서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하는 조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육상에서는 속시식물의 발달로 육상식물들이 발달하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많았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하게 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백악기 말에는 20% 가까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산소를 바탕으로 신체가 호흡을 통해 원활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한계 크기까지 덩치를 더욱 거대화하게 되었고, 결국 이 거대화를 통해서 공룡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육상의 공룡들은 저마다 육상의 지배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게 되는데, 이 백악기 무렵 대륙이 분열되면서 각각의 대륙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진화하는 공룡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저마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이 백악기 시기를 공룡의 전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육상에서 공룡들이 확고한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포유류는 이러한 공룡들을 피해서 소형화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여 작은 덩치로 공룡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진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유류가 육상의 주요 동물로 떠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는데요. 이 백악기 말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공룡들이 모두 다 멸종하게 되고 포유류가 육상의 지배자로 떠오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대 대멸종 중 마지막 대멸종인 소행성 충돌 사건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마지막 대멸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